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시던 박상규 앵커님을 화요일로 옮겨서 오늘 모셨습니다. 박 앵커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고 네네. 20분간 그리고 9일에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 그리고 10일 오늘은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주요국들과의 통화를 마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 할 것은 다 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드는데 다만 지금 국내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저것 좀 걸리는 것들이 꺼름칙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톱을 보니까 네네. 국가미래전략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한국리서치에서 4일부터 7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경제위기 극복이다. 이게 47%고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트리플 특검 아닙니까? 네, 뭐 조금 있으면 쿼드러플 특검, 4개 특검이 되겠죠. 계엄 처벌은 16%로 얼마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특검은 곧 4개가 돼요. 그러니까요. 저희 그 서울 한남동 4.1 그 대통령 관저에서의 만찬. 이 자리에서 그 서영교에게 뭐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양쪽에 뭐 서영교, 김병기 손잡고 7일. 7일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면서 당신도 반드시 되고 당신도 반드시 되라.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건데 그 누가 된들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이재명 말을 안 듣겠습니까? 지금은 1급 체제의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다 친명들인데요, 뭐. 그 서영교가 전한 말에 따르면 제사특검 지시를 하더라. 이게 바로 그 마약, 외압 수사 의혹 특검을 그 지난 정부에서 한덕수 전 대행이 막아서 이게 안 된 게 있는데 상설특검이 3월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안 됐었잖아요. 특검을 한덕수 대행이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안 해버렸네. 안 해서 이제 막아서 못 했는데 그거 빨리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수사를 하는데 서울경찰청의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다. 근데 그 외압의 뒤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종호가 있고 그 이종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뭐 이런 의혹의 특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호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 조작을 대리해 준 것으로 지금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종호 잡자는 특검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를 또 한 번 이 도이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엮으려는 확실히 징벌하겠다는 이 특검도 빨리 해라. 그러면 이게 뭐 대통령이 서영교에게 전했고 서영교가 이런 걸 얘기를 그 언론에다 할 정도면 이거 곧 법제화 되죠. 그러면 4개 특검이 동시다발로 열리게 되는 그야말로 한여름은 특검으로 시작해서 특검으로 끝나는 뭐 그런 특검 공화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발표한 이 여론조사 결과 중도 좌파 우파 다 할 것 없이 그러네요. 46에서 48%가 경제를 좀 먼저 해라. 그리고 계엄 처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쓰고 있는 이른바 내란 척결은 한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3배 정도의 민심은 경제를 먼저 해라 말하는 것인데 아나무인이죠. 지금 뭐 일방적으로 지금 특검을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 아마 시켰을 거로 보고 그러면 즉각 시행이 되면요. 특검은 빠르면 7월 10일부터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7월 10일, 11일 어간에. 그러면 여러분 더위로 지금 한참 뭐 벌써부터 찜통더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 뉴스까지 온통 3대 특검 기사밖에 안 날 거예요. 그냥 싹 도배질을 하는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뭐 이게 다 전 정부의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당연하고 네. 지금 말씀드린 특검은 2개나 하는 거잖아요. 2개나. 그리고 내란 특검. 뭐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120명 검사에 수사 인력 560명. 사상 최대 규모의, 그러니까 웬만한 그 대구 정도의 검찰청이 온통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의 국민의힘 그 당시의 지도부를 겨냥한 이 전담 검찰청이 하나 서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브리핑하면서 이 특검 수사를 이제 갈아댈 겁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6개월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70일인가 사실상 6개월이거든요. 근데 또 법 만들어가지고 별건 수사를 또 하도록 해야죠. 법 만들어가지고 하면요, 이거 연말까지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법이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이 만들고 넘기면 아무 장애물 없이 공표가 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으니까 제사특검도 이제 진행이 된다. 저는 이게 박근혜 2016년 특검 때 규모의 단순 비교만으로 6배짜리 특검이 이제 가동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걸 하면서 가는 거예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 라면값 때문에 어제 농심 주가가 5% 가까이 떨어졌어요. 4.64%가 떨어져 버렸어요. 장중에는 5%까지 떨어졌으니까 폭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라면값 2,000원이란 말을 들었는데 진짜예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야당 대표 뭐 또 떡볶이는 제가 먹는 걸 여러 번 봤어요. 근데 본인이 아마 떡볶이 값은 모를 것이고 그 라면 한 봉지 값이 얼마인지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관련해 관훈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그 유명한 이회창 후보 그 옥탑방이란 말을 몰라서 그때 표 많이 잃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도 안 사본 거예요. 최소한 라면이 2,000원이냐고 물을 때는 기본적인 그 경제 상식이랄지 현장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2,000원짜리 라면은요, 편의점 기준으로는 10% 그리고 전체 라면 기준으로는 1%도 안 됩니다. 라면 값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라면 값은요, 900원에서 1,000원 사이가 평균 가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못 꺼낼 정도로 경제 민생을 위한다고 하는데 경제 민생은 전혀 지금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의 연장선상인가요? 후속탄이죠. 뭐 후속탄. 커피 120원의 그 앙금이 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업주들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당선은 되긴 했지만 그 커피값 120원이 표 많이 떨어뜨렸거든요. 저는 이 라면 2,000원이 진짜예요라고.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아니 계란값도 많이 올랐고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보고를 할 때 그 라면값도 중요합니다 하니까 내가 그 시중에서 들어보니까 뭐 라면이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좀 뭐 이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데 모르면 사실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라면값 2,000원이 커피값 120원하고 같은 효과를 줬어요. 그래서 앉아서 농심이 그 수백억 원의 손해를 어제 봤고 농심만이 아니라 라면값도 모르다니 소리가 지금 시중에 퍼져나가고 있다. 이 점은 좀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2차 비상경제 점검 태스크포스 네. 회의를 주제로 한 자리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고 전혀 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2,000원 이상 하는 라면도 있으니까 어디서 본인이 직접 사진은 안 했지만 어디서 2,000원 한다고 합디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맞느냐 하고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대통령이 실제로 라면 값을 모른다. 그러니까 2,000원을 한다는 것은 업체별로 왕뚜껑이라고 있어요. 예. 엄청 큰 거. 예, 딱 그런 것 봐도 같습니다. 큰 거 있어요. 예. 예, 그런 게 2,000원 합니다. 근데 각 메이커별로 하나 정도씩 있어요. 그런 게. 그러는 편의점에도 모양입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라면 값이 평균을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는데 라면값 2,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진짜 라면값 2,000원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발언의 심중을 대파값 때문에 800원 때문에 총선 뭐 아주 그때 박살이 당시에 나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고 또 하나 두 번째 측근이 얘기를 해서 요즘 시중 라면값이 한 2,000원 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 입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대통령을 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측근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 예. 측근이 잘못 그 입력을 잘못하면 대통령이 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곧바로 당일 라면 업체의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예. 시민들에게 야 뭐 라면도 안 먹어봤겠지만 라면값도 모르나 이런 비판을 감수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로 실점이 좀 많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리얼미터가 9일날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냐. 네. 이런 그 조사에 58.2%만 잘한다고 그랬어요. 58.2%면 아주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막 임기가 시작되면은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전임 정권들에 비하면은 그렇죠. 이게 상당히 낮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의 그 이 이재명 대통령을 그 기준으로 이게 직전 3명만 비교를 해보면요. 예. 같은 좌파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보다 21%가 낮아요. 74.8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MB는 79.3이.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더 낮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한 5.5% 낮고요. 예, 64.4. 유일하게 이긴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한 5.6% 이겼는데 52.7.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걸 이겼다고 4명 중에 3등한 거 아니에요? 예. 취임 초 지지율로서는 대단히 낮다. 그리고 하나를 더 지적해서 말씀드리면 20대의 58.3%가 이재명 정부의 앞날에 별 기대를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게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하고 조사한 정기조사 중에 하나인데 이거 뼈아픈 대목입니다. 뭐냐면 그 전통의 40, 50대 호남 몰표 줬어요. 그건 뭐 당연해요. 대선 투표율 정도보다는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20대의 무려 58.3%가 예. 그러니까 41.7%만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했고 20대는 60% 가까이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 대목을 좀 주목해서 정책을 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결코 장밋빛 주단을 밟고 시작하는 임기초는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봅니다. 네. 예. 이제 뭐 출범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되는 상황에서 평가하기는 좀 이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썩 높지는 않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출범하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10일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장차관들에 대해서 국민 추천제를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10일부터 일주일간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일부는 또 장차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게 국민 주권 정부 문을 여는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 얼핏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국민청원 게시판 뭐 이런 것에 시즌2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네. 인사까지도 과연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하면 될 것인가. 예를 들면은 법무장관에 정청래 개딸들이 오면 저는 엄청나게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정청래를 시켜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아니 1위를 예를 들면 했는데 왜 안 시키냐. 김어준이 문화부 장관 시켜라. 이렇게 해갖고 일이 뭐 나와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국민청원 게시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가 40만 넘었어요. 이거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그 게시판을 만든 거고 그러니까 국회 청원. 제 말씀은 이제 뭐냐면 이게 국민 추천제인데 예.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공개가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네, 지금 장차관 조각은 코앞에 닥친 지금 현안인데 네. 어느 시간에 무슨 방식으로 이걸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하나의 퍼포먼스나 보여주기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그렇죠. 바로 제대로 하려면 네. 좌우 중도를 다 아우르는 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게 대한 말은 전혀 없고 그냥 국민 추천제란 말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잘못하면요, 민주당 권리당원 개딸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재인 때 국민청원 게시판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보수층은 거기 들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야말로 신문 제목 만들기는 좋은 건데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시간도 지금 없고 별로. 예. 지금 지금 제가 항상 항상이 아니고 계속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외교 통상장관 그 이름이 안 오고 있어요. 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이 평상시 같아도 안보하고 경제하고 안보부터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책실장, 뭐 국정원장, 뭐 대통령, 뭐 참모진들은 나왔지만 정작 중요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누구 시킬 거냐, 그 다음에 외교부 장관 누구 시킬 거냐, 이런 거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부에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다툼이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조차 이걸 지금 발표를 못 하고 있다. 이건 참모들끼리 지금 싸운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지금 G7을 좀 이제 며칠 안 있다 가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태열 전 정부 외교장관이 수행한다고 하니까 사실 그리고 위성락 정책실장이 같이 간다고, 안보실장이 같이 간다고 하지만 이거 망신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뭐 조현 씨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지금 겉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통상장관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엄청나게 중차대하고 절체절명한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라질 그런 그 관세 협상, 이게 코앞이고 지금 뭐 통화는 겨우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춰서 했지만 안보 라인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데 이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엄청나게 동맹파와 자주파가 갈등을 일으키고 그 전문 경제 관료대 그 소위 좌파 경제학자들을 미는 세력 간의 다툼이 아주 지금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돌파하는 방법으로 국민 추천제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야, 여론이 이 사람을 밀고 있으니 내가 이걸 따르겠다. 그런데 누구의 여론이냐? 개딸 좌파 권리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걸 하면 이거 뭐 30분 안에 서너 시간 안에 수십만 명 지지 얻는 건 일도 아니다. 예. 저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그냥 내 손으로 한다면 부담이 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미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택한다. 저는 이런 방식의 우회로로 택한 국민 추천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선에서 지고 보수파들은 팔짱 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지금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뉴스 시청률도 지금 제가 쭉 보면 엄청 떨어져 있어요. 특히 보수 종편, 보수 성향의 매체 거의 남아있지도 않지만 뉴스 시청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들도 지금 잘 안 보잖아요. 그 국민들이 부글부글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교 통상 라인이 아직까지도 하마평조차 안 나오고 있다. 저는 매우 심각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하는 방법으로 좌파 손가락 혁명군의 힘을 빌고자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저도 박 앵커님의 명쾌한 해석에 공감을 표시를 하고,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도 이 국민청원 게시판 20만이 넘으면 답변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는 공연이 흐지부지되고 문바들의 그런 놀이터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사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팬덤이 있다든가知名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각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누가 알아서 그것다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장삼이사 전시 행정이고 장삼이사가 추천할 수 없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예, 대부분이죠. 예, 그런데
개딸들에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손에 맡기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무슨 장관, 뭐 무슨 김어준 무슨 장관, 지금 유시민 장관, 뭐 유홍준 씨가 문화재청장 지낸 유홍준 씨가 문화 그 부장관으로 물망에 오른다고 했는데 또 소리가 없어요. 국민들은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를 든든하게 좀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불안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포퓰리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하는데 아직까지도 조각이 지금 하마평이 쑥 들어갔어요. 그런 쑥 들어간 가운데 이름도 안 나온다. 자, 이건 저는 매우 심각한 내홍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 이걸 돌파하는 방법은 지지자들의 여러 같은 우레와 같은 성원밖에 없다. 저는 이 국민 추천제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예, 공감합니다.